하는데 죽어요? 아, 연탄가스 때문에 죽냐고? 네. 고기 구워 먹을 때는 안 죽잖아요.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는 반드시 외부랑 공기가 통하는 데로 구워 먹어요. 우리 연탄이라는 게 연소할 때 불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라는 게 나와요. 알아요? 그렇을 텐데 일산화탄소는 얘가 불안하기 때문에 얘가 자꾸만 이렇게 바뀌려고 해요. 이산화탄소로. 산소 두 개가 탄소 하나에 붙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란 말이에요. 얘는 산소 하나가 탄소에 붙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예요. 근데 얘는 불안해서 자꾸 이렇게 바뀌려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방이 이렇게 있으면 밀폐된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 틈이 있어가지고 연탄가스,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들어오면 방 안에 있는 산소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산화탄소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고기 구워 먹을 때 창문 다 닫아놓고 집에서 연탄불 켜놓고 고기 구워 먹는다? 그럼 죽어요. 그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차 안에서 연탄불 켜놓고 죽는 경우. 그런 식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열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해서 죽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죽으면 죽지 않고 들어가요. 안 죽어서 모르겠어요. 자, 조금만 더 할게. 자, 고개 들고. 자, 어차피 조금만 더 하면 단원 끊어져가지고 다음 시간 넘겨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다른 사람 고개 좀 들고 넘겨라. 근데 인간적으로 교실 너무 덥다. 자, 여기 할게. 아르마리가. 자, 석유랑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건 우리나라에 나오진 않지만 석유는 신생대 지층에서 나와요. 그것도 신생대 3기층에서 나온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지금에서 잘 나오는 말이에요. 자, 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연탄은 고생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 지층에서 나온다는 거. 한번 얘기했었죠. 우리나라는 신생대 지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석유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때 만들어진 지층이 거의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얘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지문인데 신생대 지층 가운데 배사 구조에서 석유가 잘 나온다는 지문이 종종 나와요. 배사 구조. 여러분들 아마 1학년 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건데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자, 지층이 평평한 데에는 석유가 없어요. 지층이 힘을 받아서 이렇게 식공작용을 받아서 휘어져 있는 곳에서만 석유가 나와요. 보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지층이 휘어있다, 이걸 식공이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배사부라고 불러요. 배사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아래로 꺼져 있는 걸 우리가 향사라고 불러요. 자, 이거 합쳐서 배양사라고 불러요. 아마 과학 시간에 들어본 기억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배양사. 자, 이 가운데 석유가 여기 이렇게 보여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배사 부분 지하에 여기에 석유가 보여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림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지층 모양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신생대 배사 구조에서 석유가 나온다. 자, 별거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청탕과 마찬가지로 전량 수입한다는 거, 이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향사에도 석유 나와요? 향사에는 석유가 안 나와요. 배사에서만 나온다고. 물결 연장 있어요? 물결 연장 물결 연장했다고요. 물결 여기 향사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나온다고요. 여기를 먼저 그렸었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나온다고요. 배사구에서만. 자, 다음 마지막으로 천연가스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천연가스. 자, 천연가스는 아까 얼핏 이야기했지만 얘는 화석연료예요.
석유랑 비슷한 화석 연료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를 이용했을 때 석유나 석탄에 비해서 오염물질이 훨씬 적게 나와요. 자, 그래서 청정 에너지란 말을 써요. 자, 오염물질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얘를 떼면 이산화탄소는 나와요. 그런데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화합물 같은 것들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적더라.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용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자원이에요. 자, 얘의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 얘는 효율이 열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효율이 높더라. 다음 두 번째, 얘를 액체로 만들면 굉장히 쓰기 편하더라. 그래서 사용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사용량과 관련해서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잘 나오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볼게요. 이쪽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원의 사용량이 또는 사용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볼게요. 여기가 1990년이라 그럴게요. 그 다음 여기가 오늘날이에요. 2009년이라 그러면 그냥 양을 말하면 되게 쉬운데 볼게요. 양을 따진다면 1990년에 석유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왜냐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쓰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날 석유 사용량을 보면 석유 사용량이 늘어서 요만큼 정도 쓰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쓰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그때는 양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막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때에 비해서 훨씬 더 사용량이 많이 늘어서 요만큼 정도를 쓸 거예요. 이게? 자, 여전히 석유가 훨씬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양으로 표시하면 헷갈리지 않는데 이걸 비율로 표시하면 좀 헷갈려요. 자, 무슨 소리냐면 1990년에 썼던 양을 100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 쓰는 에너지의 양은 몇이나 되느냐. 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석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늘었잖아요. 또 예를 들면 석유는 90년에 비해서 오늘날 2배만큼 쓴다. 그러면 200이 될 거예요. 이해? 자, 그런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90년에 썼던 걸 100이라 그런다면 오늘날 수치가 200보다 훨씬 더 크겠죠. 지금 몇 배나 늘어난 거니까. 자, 그래서 양이 아니라 비율로 치면 얘는 뭐 거의 1000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오면 애들이 수치가 크네, 많이 쓰나 보다. 얘를 석유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양하고 비율하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헷갈리기 쉬우니까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세로축이 양인지 비율인지. 오케이? 잘 들리는 거라서 그래프 그려서 설명했어요. 다음 마지막. 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참 쪼잔하긴 한데 얘는 99%만 수입을 해요. 우리가 쓰는 것 가운데.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1% 정도가 나와요. 자, 1% 정도 나오는 걸 나온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연가스가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1%에 되게 집착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한다? 그러면 틀려요. 우리는 극히 소량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더란 말이죠. 오케이? 쪼잔하긴 하지만 1%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1%를 생산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울산 앞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해요. 하여튼 뭐 자원 문제가 나오는데 울산 앞바다 광구에서 뭔가를 채취한다는 지문이 나오면 천연가스예요. 오케이? 자,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여기에 울산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앞에서 천연가스를 조금이나마 생산을 하더라. 천연가스하고 관련해서 마지막 나오는 설명이에요. 여기는 울산이라는 거, 울산 앞바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